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인데요. 6월달 장세는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이번에 이 하락은 우리가 전혀 예고할 수 없는 그런 하락도 아니었고, 충분히 금리 문제로 파급이 된 이런 상황이었죠. 미국이 그동안 양적 완화다 해서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다 갑자기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고, 인플레 우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려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예고는 돼 있었지만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증시 약세일 때 증시 약세의 원인과 약세 장세에서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런 요령, 특히 코스닥의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약 38% 정도 이런 큰 폭으로 하락해서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큰 폭의 손실을 본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양극재의 2차전지 양극재의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 이후부터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신주인수권을 상장할 때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장세에서 우리가 다소 그 전체 장세하고 비교를 해볼 때 무상증자의 그 300% 무상증자가 일단 지난 금요일로 권리부 시세는 끝이 났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권리락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전개가 될 것인데, 과연 여기서 그동안 그 무상증자를 큰 폭으로 했던 노터스의 예로 우리가 들어보면, 물론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 가지고요. 권리락 한 다음에 저가 메리트가 부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거에 800%의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후유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노토스의 일봉으로 본 주가의 흐름인데요. 이게 무상증자 하기 전에 800% 무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3만원, 4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9만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이후에 물론 권리부에서 주가가 다소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권리락을 한 다음에 이 신주가 그 무상증가 나오기 전 물량이 적다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시중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490만 주 정도 거래량, 이 나오는 매물을 전부 다 그 소진을 시키는, 네 번째의 상한가만 해도 과도하다 생각을 했는 상황이었는데, 790만 주 거래량에서 또 추가로 두 번의 그 물량을 다 회복을 하고 한 번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이후에 본주가 나올 때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6월 21일이었죠. 그 세 번째 하한가까지 그 바닥권에서 2,900만 주 거래되면서 이 7,000원을 지금 바닥권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런 패턴인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그 노터스하고는 다른 그
상황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증자 받는 것이 유리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6월 28일 날 300%가 예정돼 있고 6월 24일 금요일 날 권리부 시세, 어제까지 산 사람들은 증자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월 27일 날 권리락을 하게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권리락 기준가는 이제 종가가 49만 7천 원으로 마감이 됐죠. 당초에는 권리부의 최고가를 충분히 경신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증시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다소 하락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노터스의 후유증이라고 생각이 되죠. 노터스가 무상증자를 무작정 고율의 무상증자는 유리한 거다, 이런 인식이었다가 결국은 무상주가 출회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이 에코프로비엠에도 물론 이제 증시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그런 측면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런 고가주들은 그 권리락 이후에도 다시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 봐보면은 충분히 무상증자를 300% 했다 하더라도 원래 재무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높은 유보율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대부분이 권리부 최종일에 기존의 고점을 깨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5만 6천 원, 물론 그 기존의 고점을 돌파한 그런 측면들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종가 무렵에 그 권리부에 임박했을 때, 특히 지난 목요일 날의 하락폭이 상당히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또 코스닥 지수도 급등을 했었고, 또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락 이후에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크게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권리락 기준가는 종가 49만 7천 원을 4로 나눴을 경우 약 12만 4,300원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유상 5천억, 또 무상 이미 무상증자 하기 전에 유상증자 5천억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300% 무상증자 이후의 재무구조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그 재무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2000%가 넘는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요거에 대해서도 지난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대략 요약을 하자 보면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자산 총계가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부채가 1조 1천억 정도 되고, 기존에 6,200억의 자본 총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5천억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보금이 1조 1천억으로 증가하고, 자산 총계는 2조 3천억대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상증자는 액면 그 금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본에 유입되는 규모가 기존의 자본금 114억에서 약 342억 정도 소액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전체 그 자기 자본에서 이번에 무상증자로 자본으로 전입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상 이후에도 1조 원 이상의 유보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그 에코프로비엠이 향후 그 권리락 이후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해볼 경우, 지수가 이렇게 약세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그 지분율이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죠. 또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3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코스닥 대표 기업이 오히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 상승을 보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에코프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좋은 기사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국내 최대의 양극재 기업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법인인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현지 공장 증설 등 성장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나 헝가리에 양극재 공장 설립 그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4만 제곱미터의 양극재 1, 2공장을 증설해서 제1공장은 2024년도에 완공을 하면서 생산을 시작할 그런 보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 능력도 지금 2021년만 해도 7.7만 톤에 불과했었는데, 향후 이렇게 해외에 공장 증설을 할 경우에 2026년까지 한국에만도 23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미국은 18만 톤, 유럽 등의 14만 톤에서 총 55만 톤 규모로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 점. 그래서 2022년도 금년 2분기의 매출액 예상이 약 1조 원 정도의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1분기에 비해서 50%가 증가되는 이런 수치인데요. 기존에 정상적인 그 패턴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단기에 1분기 만에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하는 경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NCM9 2만 톤을 또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의 사원계 양극재,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의 그 3대 기업으로 많이 거론하고 있는 LNF 같은 경우 NCMA 이런 그 사원 그 양극재들을 많이 해서 그 하이니켈 계통으로 그 에너지 밀집도를 높이고 그 성능을 훨씬 향상시킨 그런 그 사원화된 그 양극재들이 인기를 얻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NCMX라고 하는 이제 그 NCMA 그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새로운 양극 물질을 주입을 해서 사원계 양극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그 권리락 이후에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관심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획기적인 거는 6월 23일 날 자사주 소각 공식 결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 규모가 약 8만 주 정도, 420억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것. 이것만 해도 그 자본으로 전환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무상증자를 하는 그런 효과의 배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무상으로 자사주를 이렇게 소각하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 그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 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후에도 에코프로 BM에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하튼 에코프로 BM의 권리락 기준가가 약 12만 4,300원인 그런 상황인데,
12만 4,300원이면 권리락하고 나서 또 주가가 상승을 당연히 또 하겠죠. 그런데 기준가로 볼 때 우리가 장중에 고점에 이번에 권리락을 하지 못하고 권리부 가격이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 그 다음에 일부 무상증자 기업들이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권리부 최종 가격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권리락을 하지 못하고 49만 7천 원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6만 원 정도의 권리락을 했다고 할 때 기준 가격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월요일 날 같은 경우 12만 4천 원의 기준가에서 15만 원, 16만 원을 쉽게 뛰어넘을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느껴지죠. 만약에 12만 4,300원에서 보통 일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권리락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만약에 12만 4,300원 권리락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0%의 상한가를 적용할 때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16만 1,500원이 상한가라는 것들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첫날 상한가가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이르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 중소형주처럼 바로 상한가로 진입하는 그런 것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첫날 권리락 후에 상한가 근방도 충분히 공방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매 공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수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권리락 가격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는 첫날 상한가를 돌파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종적으로는 16만 10에서 18만 원 정도, 요 정도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7월 7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가 되고 또 7월 15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약세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권리락의 기준가 대략 14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상증자 물량 상장 이후에도 에코프로비엠의 높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향후에도 강세를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증시 약세 요인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약한 이런 상황에서도 우량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